깍꿍님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내가 영상을 찍습니다. 내가 그 찍은 영상 중에서 그 옵션 만기일 날, 위클 옵션 만기일 날 상방으로 하방으로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봉이 이 봉입니다. 이 코스피인데 코스피 때 요 봉이죠. 요 봉입니다. 내 생각만큼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작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가하고 고가가, 봉이 보통 때, 요런 봉보다는 좀 크잖아요. 이런 봉보다는 작고. 자, 중요한 게, 코스피 200과, 선물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자, 코스피 200으로 볼 때도 그냥 평상 수준 정도는 움직였습니다. 평상 수준 정도. 자,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입니다. 위클 옵션 만기일 날. 밑으로 좀 빠진다고는 예상을 했고, 위로 좀 올릴 거라도 예상을 했지요. 근데, 별 재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클리는 옵션을, 오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기 주간에. 더군다나, 위클리를 갖다가 오버한다는 거는 더 위험하지요. 위험한데 위험한 행동을 몇 번 재미봤다고 계속 하는 거는 나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또 선물입니다. 선물을 갖다가 이게 마지막 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목요일 걸 보면은 내렸다가 올랐는데 60분 봉으로 볼까요? 60분 봉으로 보면은 금요일까지 같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움직이는 않았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않았고 또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내 때문에 깍꿍님께서 폭망을 했나 싶어 가지고 내가 찍은 영상을 갖다가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내 영상을 그래 많이 안 보거든요. 반복행 합쳐가지고 한 20개 넘게 본 것 같습니다. 2, 3일 사이에. 내 때문에 그랬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지요. 식중독 걸린 것 중에서 몸에 두드러기 나오고 심했던 것 중에서 그것도 1%, 2% 여유는 되겠지요. 그 다음 날도 상태가 호전이 안 되면 입원하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도 붓고 기도도 막힐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좀 심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추세가 뚫렸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위쪽 추세를 봅시다. 위쪽 추세를 보게 되면은 요 위의 추세 요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보면은 그 위의 추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렇게 부딪히죠. 또 꼭대기를 한번 꺼 볼까요? 꼭대기를 또 꺾게 되면은 또 이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상방적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런 데서 한번 저항을 받겠죠. 보다시피 이런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저항을 시가에 받든 종가에 받든 고가에 받든 이런 영향을 잘 받게 됩니다. 잘 받게 됩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은 이런 영향을 받았을 때 좀 잘 갔다 또는 좀 세게 올랐다 이러면은 대략 한 360, 5, 6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얘기거든요. 얘기죠. 내려가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추세를 뚫고 올랐으니까 또 21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볼리지밴드 중단이 21선입니다.
볼리지밴드 밑으로 내려왔다가 볼리지밴드 위로 지금 올라가면서 중단도 뚫었고 이만큼 이격과대가 됐으니까 위쪽으로도 위에 붙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뭐 이때는 뚫고 내려왔지만은 볼리지밴드 중단선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뭐 내렸다가 다시 쌍봉을 치면서 뭐 중단을 뚫기는 했는데 다시 볼리지밴드 하단선을 뚫고 내려와 가지고 이거보다 더 빠졌죠. 빠졌다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오르면서 볼리지밴드 이 중단선을 뚫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때와 같이 이거를 꼭대기로 하고 뭐 또 내릴지 아니면은 오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폭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 쪽으로 메이저 세력이 크게 먹으려고 하면은 옆으로 행보 기간을 좀 더 두든가 아니면은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올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월물도 그렇고 4월물도 그렇고 프리미엄이 많이 죽습니다. 특히 5월물의 콜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5월물의 콜 프리미엄은 있지요. 보통 5월물 시작할 때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5월물 시작할 때. 근데 5월물 시작까지 아직 3주나 남았거든요. 3주. 이런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 이래 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구나. 우리라면은 까꿍님이나 내같이 파생을 하면서 특히 파생도 선물보다는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행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니까 가속도가 붙으면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가속도도 폭발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1, 2주 정도 횡보를 하거나 조금 올라가면 좋은데 특히 횡보를 해주면 더 좋지요. 횡보. 어떤 박스권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하방이죠. 자, 수평선을 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갭이 발생했지요. 요 21선이죠. 요 21선 정도가 대략 이 박스권의 하방으로 보고 또 요 위에 볼린저 밴드 행보를 한다면 더 내려오겠지요. 이 지금 고점입니다. 이게 이 고점을 딱 잡고 이 고점 사이에서 횡보를 갖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뭐 일주일 정도만 해줘도 좋지요.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만 해준다. 만약에 한다. 이러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심정적으로 밑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경우 맞추는 경우가 뭐 그래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인지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는 까꿍님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은 또 내 말 때문에 거기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방향이 한 80% 정도 나오게 되면은 나왔다 싶으면은 알려드리겠지만은 방향이 90% 맞다 생각을 해도 거꾸로 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가 내가 깡통 난 적이 많거든요. 내가 분명히 밑으로 간다고 보고 그때 뭐 한 10한 6년쯤 됐나
한 십몇 년 됐는데 뭐 200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2000년대 중반인가 뭐 후반인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한 2005, 6년쯤 된다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 돈에다가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이거 나는 그때 한 1, 200배 난다고 봤는데 최소한 20배는 난다고 내가 그러니까 최대를 얘기하면은 실망할 수 있으니까 한 20배는 날 건데 내가 한 5배, 1배 정도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주변 돈까지 조금 끌어들였습니다. 나름대로 큰 돈은 아닌데 뭐 자기 월급의 뭐 한 뭐 절반이라든지 뭐 반의 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몇 명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의 규모가 내가 가진 돈의 절반 정도가 더 들어왔지요. 그래서 내가 풀 베팅하는 부분의 2배 정도를 갖다가 풀 베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는가 하면은 위로 100배 났습니다. 참 내가 10%만 그중에 10%만 해치한다고 위쪽으로 걸어놨어도 10배는 못 벌어도 5배는 벌었을 건데 밑으로 깡통이 났어도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집니다. 해치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밑으로 간다고 봤는데 왜 위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내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각국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내를 믿지 마세요 하는 게 항상 그런 말입니다. 내 믿지 마세요. 왜? 내 틀릴 수 있으니까. 결정적일 때 왕창 쏟았다가 틀리면 내가 원망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건사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을 갖다가 어떻게 돕습니까? 못 돕지요. 그리고 원망 듣고 싶지 않거든요. 뭐 돈 벌었을 때 뭐 그 돈 뭐 내 일부라도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뭐 한데 그 원망까지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솔직하게 그래 보는데 내 것 깨진 것도 억울한데 남 원망까지 들으면 내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깍꿍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더 조심스럽지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깍꿍님도 실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내보다 돈을 더 잘 벌지 않습니까? 더 크게 벌지 않습니까?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의지하니까 오히려 내가 물어보고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실력인데 깍꿍님이 뭐 자꾸 그래 물어보면은 뭐 결국은 상대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나면은 잔상이 남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생각이 나거든요. 장중에 흔들면은. 그래가지고 잘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 된 적이 열에 한두 번, 잘못된 적이 저기 뭐 한 7, 8번. 그래서 차라리 남의 걸 보지 말자. 그 시간에 내 걸 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걸 지나간 걸 보니까 와, 참 내가 생각해도 잘했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나서 보니까. 자, 깍꿍님은 옵션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위클리를 하니까 위클리는 하루 이틀 만에 이 프리미엄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간장을 보니까 프리미엄이 확 줄었습니다. 야간장을 보니까 프리미엄 확 줄어가지고 주간장을 볼 때 주간장을 보면은 방향이 위일 수도 있고 밑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야간장을 보면은 이제 거의 하방 쪽으로 기울었네 방향이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내일 갭 상승을 한다든지 내일 슈팅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방향 하방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위클리 같은 경우 일반 옵션은 괜찮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위클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요. 위클리 같은 경우는 뭐
뭐 서너 배 냈다가 다음날 시작할 때 반의 반쪽 내놓습니다. 그러면 들고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들고 가서 이득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옵션의 특성은 대략 파악했다 생각하는데 위클리의 특성은 아직도 연구 중이고 더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본 옵션, 월물 옵션도 연구 중이고 파악하고 있지요. 근데 위클리는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타 값이 너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월물 옵션에 비해서. 그래서 정말 강한 충격 파동이 나오지 않으면은 들고 가는 거는 오버나잇은 위험하다 이 얘기죠. 근데 요 몇 번은 충격 파동도 아니고 조정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 났지요.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기 정답이냐 저기 정답이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드릴 수가 없지요. 요때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 파동 아니거든요. 조정 파동 아닙니까? 이때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요때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당일날. 그리고 뭐 요 어디도 크게 났지요. 크게 난 적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나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 어떤 경우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는 지금 당장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근데 지금 당장 하락하는 것보다는 좀 더 행보를 하거나 좀 더 위로 올렸다가 내리게 되면은 메이저 세력이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메이저 세력이고 내가 이 판의 주인이다, 뭐 주인이라 하면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주인이다 이러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기판인 거는 알고 있는데 진짜 사기네 하는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악재 중에 우크라이나 건으로 볼 때 뭐 플랜 1, 플랜 2, 플랜 3, 플랜 4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어떤 기자의 관점인지 뭐 공식적인 관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플랜 1은 뭐 내가 바라볼 때는 원래는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겁만 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다. 연습이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뭐 내 생각이 뭐 100% 맞을 수는 없지요. 그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플랜 1은 실전을 하면서 키예프를 갖다가 3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함락하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 2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플랜 2는 여기저기 주요 도시를 공격한다. 전장을 확대한다. 플랜 3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공격한다. 대표적인 것이 폴란드겠지요. 그 다음 플랜 3는 전략무기를 사용한다가 플랜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랜 3가 만약에 나올 때 플랜 4까지 안 가고 플랜 3가 나올 때 개폭락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플랜 3와 플랜 4가 며칠 간격으로 나오게 되면은 정말 큰 폭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플랜4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정말 그럴까 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지위와 푸틴의 안정과 푸틴의 목숨과 안전을 보장해주면은 플랜4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플랜3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사태 가지고 우라물 대로 우라물 겁니다. 아직도 우라물 거리가 많거든요. 나는 처음에 영토 전쟁으로 봤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쟁으로 봤고, 세 번째는 뭐로 보고, 네 번째는 뭐 더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요즘 너무 밝히면은 목숨이 날아가니까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모르고 떠드는데,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내 채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별 타격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딱도 좀 적게 붙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깍꿍님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깍꿍님은 그래도 한 분야에 유명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두뇌도 대단히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내보다 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 중에 가릴 거 가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깍꿍님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